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요. 수사 속보가 들어왔네요. 조주빈 박사방의 공범 3인이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닉네임 이기야, 이기야를 쓰는 사람이 조금 전에 군사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옛 헌병으로 불렀던 것을 요즘 이제 군사 경찰이라고 하죠.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 복무 중인 이모 일병이라고 하고요. 이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서 유포하고 또 홍보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N번방 관련해서 변호사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으로 넘어가서 네, 재판을 그렇습니다. 받습니까? 예,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네. 군사법원 양형 기준이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일반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죠. 너무 네. 낮아서 뭐 일반 법원에서 받으나 군사법원에서 받으나 저는 그 부분보다도 정말 양형 기준을 아예 조금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미 뭐 실형 선고 난 사람들도 뭐 3년 길어야 3년이고 막 이러니까 뭐 켈리 같은 경우 1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납득할 수가 없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만 받아도 참, 예. 15년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수차례 그러니까 1회. 단 1회 다운로드 받으면 5년. 네.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 온라인에서는 뭐 어떤 사건하고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상습 절도범이긴 한데 라면 하나 훔쳐가지고 3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누범. 네. 네, 누범 가중 기간에. 네. 근데 그 뭐 이전에 이런 전과가 있었나 보죠. 네. 네, 상습 절도범이긴 한데 근데 뭐 라면 하나 훔쳐서 이렇게 많은 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형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초범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깎아주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상습인 경우에는 누범은 무조건 2분의 1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누범 가중 2배 가중이 되고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가중 규정은 철저하게 또 지켜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만큼 감형도 철저하게 또 깎아줘요. 이게 너무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 네. 기준에 대해서 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 아동 성착취에 관련해서는 기준이 세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거든요. 그 양형 기준을 새로 좀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 기존에도 제대로 뭐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은 많았으나 네. 결과물이 그러니까요. 너무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것도- 넘어갔어요 또. 네. 예. 그리고 또 일이 나고 또 예. 분노를 하겠죠. N번방 사건이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냥 뭐 일으키라고 뭐 어떻게 홍보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형이 이거밖에 안 범죄자를 되니. 예, 양산하는 예. 꼴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법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소위 N번방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빼내서 조주빈에게 제공했던 이 최모 씨,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지금 결론을 기다리는 중인데 네. 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할 때 주민등록증 그리고 뭐 이런 보조 업무를 맡아보던 중에 그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를 하고 이 중에 17명의 개인정보를 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네. 경찰에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주빈에게 넘긴 이 정보들이 뭐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의 이름, 네. 가족의 전화번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박사가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너희 뭐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안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네.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업무를 분담해서 한 뭐 범죄 조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구속영장 청구되면 모두 다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이제 발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도주 우려 이런 거를 검토해서 발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논의는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는 네.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이 박사방 이 메커니즘 뭐 N번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이 공익 요원들이에요. 와, 우리 개인 정보가 이렇게 그냥 허투루 네. 아무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 이거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공익요원은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공익 요원으로서 이렇게 뭐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거를 처음에 보도를 받고 네. 그렇게 헛소리하지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네, 정말. 그런데 네. 일부 기관에서 이 사회복무요원, 공익 요원들과 이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공유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네. 이지원님이 저랑 뭐 비슷한 의견, 공익요원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문자 주셨는데요. 여기 공익 다녀오신 분 계시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예. 아니에요. 아 네. 저입니다. 네. 아, 네. 제가 이 상황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무를 한 지가 제가 22살에 다녀왔으니까요. 22살에. 한 뭐 18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업무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거의 뭐 가져와라, 뭐 파쇄해라, 뭐 작성해라, 뭐 갖다 줘라, 뭐 약간 이런 식인데 그 과정에서 업무를 맡길 때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워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시스템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뭐 좀 업로드 시켜 뭐 이렇게 네네. 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뭐 저는 또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업무 보조를 하다 보면 인사 관련된 그 그러네요. 공무원 카드 같은 거를 다 정리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쉽게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공무원의 역할이고 몫인데 그렇죠. 그거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업무 보조라는 명목으로 그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 일을 미루는 이제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MC 장호님은 그 MC 장호님의 그 네. 개인 정보가 네. 막 아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어디선가 팔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풍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네. 예, 그게 공익요원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네. 어디론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공부는 그리고 사실 네.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 군사기밀 1도 모르거든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제대하는데 네. 똑같이 군복무인데 이 공익요원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네. 그걸 유출까지 할 수 있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네.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사실이 정말 아닌가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일도 있었네요. 3급 기밀이 있어요. 그 구청에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네. 일정 기간 지나면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상급 기밀. 예. 네. 근데 그걸 저를 시켜서 마음만 먹으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폐쇄를 시켰다. 예, 파쇄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좀 노출이 돼 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는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일을 시키다가 뭐 이것 좀 접속해서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그렇죠.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그냥 임의로 공유가 된 거죠. 그 지금 이런 상황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그 관리 규정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 규정이 네. 지금 이게 개인정보법에 어차피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 자체가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개정 자체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 공익요원들이 개인정보 업무를 맡는 것을 뭐 일제 금지시킨다. 네. 지금 이렇게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넘겨준 이 최 씨 얼굴 같은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서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상이 신상보호를. 어디까지 네. 신상보가 어디까지 공개가 되고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저는 일단 이게 좀 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경로는 있어요. 뭐 어떤 명확한 기준,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은 없는데 네. 다만 이 경찰에서 이거를 공개할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위원회가 소집이 네. 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이 박사 조주빈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전에 노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빨리 소집이 돼서 얼굴 공개 결정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인권을 엄청 보호해주고 뭐 다른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되는 네. 부분이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익숙한 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의 모양이 좀 빠졌어요. 제가 PD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시간 되면 그냥 좀 틀어주세요라고 네. 제가 말을 얼른 PD님께 끊기 위해서. 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예.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시사 흥신소장 MC 장호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오늘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흥신소장 MC 장원입니다. 네. 코너 속 코너로 오늘도 짧은 소식을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트위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였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이 가닥을 잡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 에이브럼스가 마침 그때 딱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김칫국 맛있다. 김칫국 맛이다. 네. 아, 남녀노소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농담, 속담인데 이 타결이 되느냐 마느냐 이 기다리고 있던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트윗을 날리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오늘 이걸 배웠다며 해당 트윗을 자신의 이 타임라인에 올린 건데요. 네. 이 김칫국 맛이다의 뜻이 영어 속담으로는 알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표현과도 비슷하다는 해설과 함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 속내가 있지 않나 추측해 보기 좋은 상황인 거죠. 네. 역시나 이 에이브럼스가 이 트윗을 올리자마자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빗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네. 당초 이 협정이 곧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라 한국 측에 그야말로 김칫국 마시지 마라. 아직 타결은 멀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방위 분담금 가지고 우리 국민들 굉장히 민감해하고 예민한 시기였는데 네.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로 정말로 방위 분담금 협정 타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네. 타결 임박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로 좀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1일 오전만 해도 합의 쪽에 가 있던 한국 측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면서 잠정 타결을 부인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실무진이 방위비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 왔거든요. 네. 아무튼 해를 넘겨 길어지고 있는 이 협상이 끝나야 이 무급휴직 처지에 놓인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협상 타결의 시점에도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트윗 논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그 에브럼스 사령관 측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슈가 되자마자 이 주한미군 측에서 오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해명이 좀 재밌습니다. 해명이 예. 네. 궁금하네요. 네. 네. 해명이 예.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원래도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한 트윗이고 네.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김치국에 관련된 트윗을 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예. 주한미군도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좀 하시네요. 예. 재밌는 양반들이네요, 이분들. 아주 그러니까 다른 유쾌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정부나 이 합참과 회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구문과 은유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네. 그런 학습의 일환이기도 하다. 어머나. 이런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학습에 관련된 트윗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예. 예. 너무나 의도가 다분한 트윗이네요. 네. 예, 예. 한마디로 이 한국어 속담 공부 중인데 하필 그런 내용을 이제 올렸다는 건데 아무래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걸리는 면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외교적으로 협상할 때 상대국이 듣기 좋은 그 네. 나라 말을 배우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근데 김칫국 맛이다는 누가 들어도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공부 중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렇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 차라리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 너무 섣부른 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네. 김칫국 맛이다라고 속담을 올린 다음에 공부 중이었다. 둘 다 궁색하다. 예, 궁색하고. 네. 네. 그래서 뭐 한국 속담 공부 중이시라니까 제가 에이브람스 씨한테 네. 하나 더 가르쳐 드리려고요. 어떤 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한국 속담 중에 긁어부스럼이라고 예, 영어로도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냥 한글로 말하고 싶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영어로 예, 해주세요. 예. 알아듣게. 영어로요? 예. 그럼 예. 네, 헤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에이브럼. 스크래치. 에이부스럼스. 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부끄럽네요. MC 예, 예. 부끄러워요. 우리의 영어 수준은 이 정도였던 영문과 것으로. 출신인데 네, 죄송합니다. 영문과라고요? 대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영문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얼른 넘어가기 위해서 총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해야죠. 예. 네, 여러분들 투표하실 겁니까? 아유, 네, 그럼요. 해야죠. 예. 네. 해야죠. 거의 빠지지 않고. 뭐 권리 위에 잠자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그렇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꼭 해야죠. 예, 예. 네, 전 소풍 가는 초등학생처럼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선거날을요? 네.
네. 저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맞아요. 전혀 안 믿는 눈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네. 소풍 가는 건 아니죠. 가는 길에. 뭐 이미 영문과라는 충격이 한 번 몰아쳤기 때문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 73%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높네요. 네, 선관위가 이제 이런 결과 그 조사를 항상 하는데 투표 참여 의향 여론 조사 결과예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유권자가 72.7%였고요. 2016년 총선 직전 조사 때는 63.9%였으니까 아주 그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왜 더 높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쟁점들이 좀 첨예하게 그동안 좀 부딪혀 왔고 네. 이게 뭔가 그 엄청난 대결인 것처럼 지금 대리전인 것 분위기가 좀 같기도 그렇게, 하고. 네. 흐르고 있는 좀 그런 것도 여행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좀 겪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정치가 실생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으니까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겠네요. 그걸 정치에 관한 보셨군요. 관심이 많이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포인트.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일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정치라든지 어휴 그냥 다 싫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도 사실 씹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TV는 계속 나오고 네. 정치인들 씹는 게 제일 또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진영 논리가 더 세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평소에 안 읽던 기사도 조금 더 챙겨보게 네. 되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이번에요. 이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곳도 생겼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포함돼야 되는 건데 정말로 높아질까 싶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결과 나오면은 그러니까 4년 전에도 63.9%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60%가 안 나왔어요. 58%. 58%인가 네. 그랬죠? 네. 이번에 실제는 어느 정도 한번 질러보시죠. 네. 어느 저는 정도 될 것으로. 70%될 것 같아요. 70%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정말 왜냐하면 다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다 이제 집 밖에 나온다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무슨 약간 죄의식 느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라는 네. 그런 거 명분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인증샷 예를 들면 투표했어요. 인증샷도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네. 어. 그래도 뭐 60% 초반대로 언저리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황현 씨는 생각이 60% 초반대. 네, 듭니다. 아무래도 좀 네. 코로나의 영향이 네. 사실 안 끼칠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줄 서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피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선물 있나요? 선물 있습니다. 커피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정확한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셔야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61로 가겠습니다. 61로 가겠다. 예, 예. 황현희 씨. 그리고 변호사님 70%. 저는 67%로 낮추겠습니다. 갑자기요? 순식간에 이렇게 낮춰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커피 한 잔에. 커피 때문에. 말씀하셨네요.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는 고취시키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또 67%로. 뒤에 얘기하길 잘했네요. 저도 사실 그런 바라는 마음에 네. 좀 더 세게 부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커피가 들이대자마자 네. 좀 낮아지네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68%, 68.7% 봅니다. 네, 다들 68.7이요. 아니 저희가 굉장히 좀 그 이상 나오면 다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임 시장님께서. 예. 저는 63.9 하겠습니다. 63.9. 아. 그래도 다들 60%대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예. 사실 어. 그 전 총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들이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들도. 그렇죠. 네. 총선은 이제 그렇죠. 60% 넘으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 지역구 저도 동네 네. 다니다가 이제 봤어요. 포스터 1번 붙여져. 누구, 2번 누구 예. 뭐라고 이제 깨알같이 적어놨나? 어떠세요, 황현희 씨? 좀 보셨어요? 저는 지역구 용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용산.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어떤 후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길에서 마주쳤어요. 오, 네. 그 제가 세탁소를 가고 있었는데 마주치고 있는데 세탁소 사장님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명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 저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좀 학생처럼 입고 있어서 너무 어려 보였나? 뭐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설마. 그건 네. 아닐 거죠. 네. 예, 예. 그 외국인으로 봤던 거예요. 아 저기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좀 투표권이 섭섭했어요. 투표를 전혀 예. 안 할 것처럼 그런 인상을 남겼나? 아, 유권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였습니다.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황현희 씨,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